네, 안녕하십니까. NS과학수학학원 과학팀장 유동구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프리윈터 시즌을 맞아 예비 고1들 프리윈터 시즌을 맞아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상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NS과학수학학원 여기서 과학팀장을 맡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과학 교육 과정은 해명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과학은 어떤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만 어떤 부분은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암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지나 학년이 올라가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게 될 때 그때 그게 왜 그랬었는지 과학교과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암기로 처리했었던 내용을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부분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제 과학의 이해가 점점 깊어가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이 이해만으로 되는 과목이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과학은 이제 암기와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고 암기하는 것도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가 학습이 진행되도록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암기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다만 그 암기해야 하는 부분 역시 이해가 기반이 되도록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여 최적의 과학 학습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 체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과학 과목의 학원 수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원이 일주일에 1회 강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일주일에 1회 3시간씩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수업 끝나고 과학 교재를 덮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6일에서 7일이 지난 다음 주에 책을 다시 펼칩니다. 이게 선행이 여러 번 되고 개념을 여러 번 돌린 후에는 숙제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배웠던 내용을 일주일 후에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랬을 때 태어나서 처음 본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책을 피면 학생들이 숙제를 할 수 있을 만큼 머리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일주일 주 1회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 후에 우선적으로 수업 영상을 공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숙제를 할 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후에 숙제를 하게 되거나 일주일 후에 다시 수업에 오게 되면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거의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숙제 인증을 통해서 6일 있다가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듭니다. 2일에서 3일 강의를 들은 후 2일에서 3일 정도 후에 숙제를 개별적으로 인증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나서 한 클래스 아이들이 모두 숙제가 완료되었다라고 판단하면 강의 후 3일에서 4일 후에 구글 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위클리 테스트가 나갑니다. 이 공유된 링크에 들어가서 학생들은 또다시 숙제도 하였고 이제 숙제는 다만 뒤에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풀이도 있죠. 그래서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답과 풀이를 이제 참고를 해서 자기 실력이 온전히 안 될 수가 있는데 위클리 테스트라는 구글 폼을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걸 풀게 되면 이제 선생님에게 저에게 학생들이 푼 내용이나 어떤 분야의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정보도 수집이 되고요. 학생들이 자가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일주일이 다음 수업 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숙제가 먼저 며칠 안에 진행이 되고 또다시 하루 이틀 안에 시험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오게 되면 지난주에 배웠었던 내용이 머리에 많이 남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는 이제 수업의 공백을 과학 과목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수업을 듣지만 학생에 따라서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면 2, 3회 수업을 들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카톡 질의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벽 4시가 됐건 아침이 됐건 밤이 됐건 낮이 됐건 학생들이 숙제하다가 모르는 것,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 그런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물론 핸드폰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몇 시간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즉각적으로 발견하는 즉시 연락이 오는 걸 알아챈 즉시 이제 학생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친목을 위해서 수업 끝나고 자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음식집에 가기도 하고 항상 이제 옆구리에 패드나 종이와 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학생들이 질문이 왔을 때 바로 패드에 풀어서 캡처해서 보내주거나 종이에 풀어서 보내주거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에 카톡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풀이 영상과 직접 제작하는 맞춤 개념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문제풀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틀리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맞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풀지 않죠. 하지만 틀린 학생들도 있으니까 케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문제풀이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저희 음성이 들어간 영상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중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물론 내용은 똑같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저희가 직접 내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내 학생들이 어디를 어려워하는지를 캐치를 해서 어디를 구조화해서 자료 작업할지를 선정을 해서 수업 이후에 혹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따로 직접 손수 제작을 한 자료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겪은 노하우대로 학생들이 이런 비율을 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하면 가장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다 하는 제 노하우들을 모아서 이제 그때그때 해년마다 직접 제작하는 맞춤 개념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고등부 수업 시간이 올해 기준으로 15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5시간이고 남는 시간은 중등부 강의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이 15시간인데 시험 기간에 고등부 HD가 이제 헬프데스크라는 것은 보통 클리닉이라고 불러요. 다른 학원도 그렇고 저희 다른 학원 선생님, 저희 학원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데, 그래서 15시간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한 헬프데스크 시간만 12시간입니다. 12시간을 다 사용한 학생은 대부분 없죠. 근데 일부 학생들 이 과목을 정말 잘하고 싶거나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하는 학생들은 와서 진짜 제 앞에 12시간도 앉아서 문제 풀다가 질문하고 문제 풀다가 바로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헬프데스크 시간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시험 기간에 본인이 시간만 되고 원한다면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출 손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 축적되어 온 송도 지역 기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기출 자료들을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송도에 있는 다른 학교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싹 짜집기를 해서 직접 손풀이를 적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줄여서 직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당장 시험을 볼 학생들한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올해 가르치셨던 스타일, 올해 배포한 자료, 올해 배포한 학습지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내시겠구나 하는 걸 판단하여 그래서 내일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모아서 저는 이제 희망편, 절망편에서 2회분을 항상 직전 보강 때 풀리고 있습니다. 희망편은 좀 쉬운 난이도로 쉽게 내시면 이 정도로 내실 거야. 그래서 1등급 컷이 한 90점 초반, 90점 초중반일 거야 하는 문제를 한 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80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어. 이 정도로 어렵게 나오면 1등급 컷이 80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어. 이렇게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를 또 한 부 만들어서 절망편으로 배포를 하는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게 될 때 시험을 2과목 보는 경우 2교시, 4교시 하나씩 보고 1, 3교시를 자습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그 자습 시간이 이제 한 50분 정도 될 때, 쉬는 시간 포함하여 50분 정도 될 테니까 그때 어떤 공부를 해야 최대한으로 효율적일지, 무엇을 외워야 될지 하는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따로 학생들은 이거는 프린트해 가서 컨닝 페이퍼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라. 컨닝페이퍼를 생각을 하고 읽고 시험에 들어가라 하는 자료 모음집도 이제 1장에서 2장 분량으로 배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 직전 보강 때만 자료를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대비 교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마다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모두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이거는 통합과학, 여기는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포고 학생들 대상으로 물리학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든 건데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시험 대비 교재가 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분량의 3부로 나와 있으니까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었더니 학생들이 너무 구리다고, 디자인이 너무 구려서 학교에서 꺼내놓고 풀기가 좀 속된 말로 쪽팔리다고 하면서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하길래 이 녀석들 좀 괘씸하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쪽팔린 게 뭔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두 번째 교재를 만들었어요. 여기 잘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제 얼굴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시절에 찍었던 사진을 흐리게 해서 올려놨는데 너희들 진짜 촌스럽고 진짜 구린 게 뭔지 봐봐, 맛봐라 해서 올렸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이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림받는 기분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너희들 이제 뭐가 구린지 봐라 했는데 이거 열심히 만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고 하니 좀 약오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에라이 하고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두진 않을 거야 하고 또 인터넷 서칭을 해서 학생들이 예쁘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대비 교재를 매번 배부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전혀 없도록 최적화된 문제만 공부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등급이 이제 나오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 점수를 합쳐서 등급이 나올 텐데 2등급을 맞는 학생들, 안타깝게 1등급 맞을 걸 2등급 1, 2점 부족해서 맞는 학생들이 늘 등급 나오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수행평가 2점 깎이지 말걸. 수행평가 내가 왜 4점이나 깎였을까?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2점 깎이는 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2점이면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6점, 7점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루 준비해도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수행평가 대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역시도 학생들을 케어해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행평가가 나오면 항상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물론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푸는 형태가 병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정리를 해서 해당 내용을 자료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걸 이제 전날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재료보다는 항상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문제 푸는 형태를 틀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수업 시간에 어떤 실험을 진행해서 보고서 형태로 써야 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해당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예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줘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에 베껴가지는 않겠죠.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수행 대비를 이제 철저히 하여서 시험 문제에서 6점, 7점 혹은 8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이제 너무 어이없게도 깎여서 1등급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에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과학 과목의 최대 단점인 주 1회 수업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의 영상과 구글 폼 테스트를 이제 일주일 내에 진행을 하하고 있고요. 문제풀이 영상과 맞춤 개념 정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수준에 맞게 문제풀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던 내용 그대로 재구성한 정리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상시 카톡 질문방 그리고 수업시간 외에 헬프데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수업 시간만큼 헬프데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얼마든지 이제 저의 지식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 직전 보강이 오면 기출 손풀이와 함께 시험 대비 교재 적중 문제 등을 제공을 하여서 학생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여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평가 대비도 병행을 하면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등급이 하나 내려가지 않도록 이것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이제 함께 학생들과 고민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2 개정 과학교과, 제가 사실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채택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09년생부터 고1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22 개정 과학교과가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학부모님들의 자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10년생들이 이제 고1로 입학하게 되는 내년도 과학교과 편제표입니다.
모 고등학교의 편제표를 이제 빌려와서 특히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오게 되는 과목만 제가 따로 짜집기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 이제 통합과학이었는데요. 그때 한 과목으로 되어서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통합과학 1과 2로 나눠져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다만 1학기 때 통합과학 1, 2학기 때 통합과학 2로 단원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 놓았고 이건 기존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물화생지 1이라고 했었던 통합과학의 상위 과목, 주로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그 과목이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불리면서 1이라는 그 숫자 기호가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2학년 1학기에 이 과목들을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결과 사실 대다수의 학교가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학중점고등학교, 즉 집중 이수제, 학기 동안 학기 이수제를 선택을 해서 물리가 원래 1년 교육과정인데 물리 1, 1, 교육과정인데 한 학기에 끝내거나 화학도 마찬가지로 1년 교육과정으로 짜여져서 나온 건데 한 학기에 끝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 이제 학년 이수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제대로 그래서 그것들을 쭉 펼쳐서 배우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한 학기로 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2학년 1학기 내에 이 과목들을 다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 상위 과목인 물리 2는 언제 듣느냐? 그건 2학기 때 듣느냐? 물화생지 2 같은 경우에는 각각 2과목씩으로 분리가 됩니다.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 이게 물리고 물리 2의 내용이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가 이제 화학 2의 내용,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이 생물 2의 내용, 지구 시스템 과학, 행성 우주 과학이 지구과학 2에 들어있었던 내용이 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3 때 배웠었던 내용들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나눠서 이제 가르치도록 편제표가 짜여져서 나왔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4가지 과목 플러스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에서 4개를 선택을 하고요. 하나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제 연구를 빼고 이 4가지 필수 과목들을 들어야 될 테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여기까지가 이제 상대평가 내용인데 여기까지가 상대평가 과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상대평가 과목이라고 해서 그 모든 과목들이 통합과학과 똑같이 중요도를 갖느냐, 이제 거기에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08년생들이 볼 수능까지는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가 수능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올해 고1부터 이제 28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가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용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가 되느냐? 통합과학이 과학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이제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5등급제로의 변화가 있잖아요. 사실 학습 부담이나 경쟁 과열을 막겠다라고 해서 5등급제를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꿨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2등급이 11%예요. 11%부터요. 1등급이 1%부터 10%까지고 2등급이 11%부터 34%까지요. 그러면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31등이면 2등급입니다. 그리고 100등도 2등급입니다. 그러면 31등과 100등이 같은 2등급 안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은 2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1등급 경쟁이 훨씬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2등급은 의미 없다. 3등급이고 4등급이고 상관없이 2등급부터는 그냥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겠다라고 상위권 학생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1등급이 충분해라고 해서 등한시할 수 있는 간 큰 학생들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2등급이 주는 리스크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 경쟁은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가자면 수능 과목이 통합과학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한 28학년도 예시 수능 문항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수능 과목 친구는 굉장히 쉽다는 얘기인데 물론 내용은 방대합니다. 내용을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인터도 준비하고 윈터 시즌에도 하고 내신 대비도 해서 이제 최대한의 효율을 받고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이 방대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수능 과목이었었던 상위 과목들보다는 논리 자체가 좀 쉽겠죠.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28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니 역시나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지금 09년생들이 28학년도 수능을 봤는데 쉬운 문제로 인해서 변별력을 갖추지 못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 연도 수능부터는 훨씬 난이도를 올리거나 상위 과목인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가미를 한 문제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쉽게 제시된 28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10년생들은 난이도가 올라간 수능 과목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방대한데 물화생지 원 내용까지 조금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상 학습 수능 과목으로서의 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 거죠, 통합과학이. 자,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지금 중3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5등급제에서 1등급 경쟁도 치열해졌는데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넘어오면서 3중에 효과가 있어요. 통합과학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되고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부터 탄탄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에서 끝나지 않고 상위 과목 개념이 조금 흘러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위 과목 내신도 잘 챙겨야 되고 그 과목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윈터부터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업에 있는 저희들은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고1들이 현격하게 떨어진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10년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 다 시청을 하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원격으로 듣고 있을 때 100%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듣는 척만 한다라거나 핸드폰을 본다라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과학이란 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명의 학문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학년에 그 나이대에 맞는 논리를 배우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암기로 넘겨두었다가 다음 학년이 되면 그 논리를 연장해서 해명을 해서 새로운 암기 영역이었던 것이 왜 그랬었던 것인지를 배우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논리에 공백이 생긴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1, 중2, 중3 개념을 다시 들여다볼 여유가 있느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통합과학을 바로 달려야 됩니다. 다행히도 통합과학이 물화생지 전범위를 이제 섭렵하고 있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1회전, 2회전, 3회전 돌리다 보면은 부족했던 개념들도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이제 고등 내신도 잘 챙길 수 있게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프리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중3 대상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유정미를 거둔 후에 11월 둘째 주부터 프리인터가 개강을 하는데 이때는 7주밖에 안 됩니다. 1월부터는 자사고반과 일반고반이 분리돼서 이제 1월, 2월 동안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총학과학 1, 2 전범위를 개념 위주로. 이때는 문제풀이보다는 왜냐면 빠듯합니다. 전범위를 돌리기에는 두 달이 빠듯하기 때문에 최대한 개념 위주로 1회전을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프리윈터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와서 7주 과정의 핵심 단원들만 보게 됩니다. 이건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를 텐데요. 물리 2주, 화학 2주, 생명과학 2주, 지구과학은 1주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물화 생파트 총정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7주가 구성이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 물화생 1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통합과학 내부에 들어있는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과학 파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7주 과정이 끝나게 되면 1월 첫째 주 중으로 이제 자사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포고에 합격한 학생들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고와 포고를 분리를 해서 포고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고 학생들도 사실 포고와 함께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포고도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생겨서 자기네들 개별 반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교육과정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 1, 2를 다 끝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숨도 못 쉬고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포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물화생지 기존 원과목에 해당되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이 4과목 중에서 2과목인 물리학과 화학을 1학년 2학기 때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열림과 동시에 1학년 2학기 때 물리화학을 배웠으니 물리2에 그리고 화학2에 해당했었던 상위 과목을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통합과학을
개념뿐만 아니라 좀 심화된 개념까지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반으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2월까지 모든 내용을 다 나가게 되면 3월부터는 정말 일반고까지도 모든 학교별 분반이 진행되어서 학교 맞춤형 수업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반을 예외 없이 개설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학교 학생만, 본인 학교 학생만 모아놓은 반에서 최적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로서 프리윈터에서 이 7주 과정의 핵심 과정을 보면서 이제 조금 빠듯할 수 있는 속사포처럼 나가야 되는 이 1, 2월 과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커리큘럼입니다. 이분 중 이제 5분이 참여한 저희 학원 교재예요. 통합과학 22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이제 기존 시중 교재들도 올해가 22년 개정교육과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완성도를 장담할 수도 없고 이번 기회에 맞춰서 저희 학원의 자료와 저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총망라해서 저희 학원만의 교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모든 통합과학 학생들은 이 교재를 배부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물론 선생님들마다 자체 교재를 병행하고 자기의 서브노트를 병행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송도 지역 대다수의 문제들이 담겨 있는 그런 개념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교재로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아마 영상상에는 디테일한 부분은 잘 안 보일 텐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거 올해 1학기 때 저희가 내신 지도한 결과 통합과학이나 화학, 생명, 물리 이런 파트에서 학생들이 거둔 실적들이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거의 다 9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90점 아래도 적혀 있는 경우는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한 1등급 컷이 70점대, 80점대 내는 경우에는 1등급 위쪽만 보통 적고 2등급도 간혹 적고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대다수 1등급의 2등급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많은 이름들이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90점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뛰어난 역량의 선생님들이 이제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를 해서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10년생들 지금 중3 친구들 예비고1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 내년에 여기 이름이 올라가게 되겠죠. 100점 땡땡땡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유동구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